안녕하세요, 요데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울라이크 난이도 티어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또다시 소울라이크 장르로 와봤습니다. 이번에는 요데지 픽 가장 재미있었던 소울라이크 게임 베스트 10을 골라와 봤습니다. 아마 게임의 재미야말로 개인 취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난이도 티어 때보다 더욱더 여러분들이랑 의견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위로 꼽은 요소는 첫 번째 1회차 플레이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23년에 플레이했을 시 가장 재미있을 게임이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플레이했을 때의 충격과 신선함, 그 재미로 꼽은 겁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출시하자마자 혹은 출시하지 얼마 안 됐을 때 플레이해본 게임들이라서 그 당시에 느낀 감정으로만 뽑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게임성, 전투 액션의 디테일, 기술적 문제를 꼽는 게 아니라 그냥 요데지가 너무 재밌게 플레이한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재밌게 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Long ago, I was beset by a creature from the abyss. I would 12 다크소울 플스3 시절 때 플레이했던 게임인데 분명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오늘 설명드릴 게임 중에 가장 제 기억에서 많이 사라진 게임이에요. 후반부 보스들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가물가물한데요. 그만큼 게임을 많이 한 건지 늙어서 기억력이 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플레이할 당시에는 재밌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플레이했던 언차티드 3나 스카이림을 더 재밌게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 2011년에 대작 게임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추후에 나온 리마스터판도 그래픽이 아주 살짝 좋아진 정도라서 제대로 못 즐겨서 더욱더 저에겐 안타까운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V 다크소울2 스콜라 오브 더 퍼스트 신.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 중에 스콜라만 출시했을 때 플레이가 아닌 엄청 나중에 해본 게임입니다. 아마 17년도쯤에 플레이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플레이할 때 와 이런 충격을 느끼지 못한 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스콜라는 평점은 높은 게임이지만 호불호는 상당히 심했던 게임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플레이하면서 가장 빡친 기억도 많았던 게임이고 의외로 보스가 너무 쉬워서 허무했던 기억도 있었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즘 시대에 하기엔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재미없을 순 있지만 소울6 게임의 매력을 느끼고 소울 게임을 찾아가면서 즐기시는 분들에게 꼭 1회차 정도는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파리 피의 거짓 최신작이죠. 심지어 국산 게임입니다. 피노키오를 모티브로 만든 게임이고 소울류 게임답지 않게 스토리도 직관적이라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게임입니다. 타격감도 엄청 좋으며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소울류를 좋아하신다면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일 겁니다. 요새는 그래도 난이도 패치가 좀 되어서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쉬워졌다곤 하더라고요. 다만 순위가 8위인 점은 게임의 신선함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게임 스타일 자체가 전부 다 예전에 제가 플레이해왔던 게임들과 크게 다를 점이 없기 때문에 플레이하면서 와 신기하다 이런 게 있다고? 그런 재미적인 요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게임 자체는 엄청 만족하고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입니다. 물론 지금 플레이하면 웬만한 고전 게임은 싹 바를 정도로 잘 만들긴 했습니다. 확실히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 삼국지 캐릭터들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웠고 게임 액션이 정말로 시원시원하고 통쾌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공격 모션이나 전체적인 액션이 무협 느낌이 잘 나게끔 너무나도 잘 만든 게임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리고 소울류 게임치고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이긴 한데 난이도가 쉬우면 무슨 소울류냐 액션 게임이지 하면서 저에겐 조금 허세가 있었는데 플레이해보면서 느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게임이 재밌기만 하면 되지 라고요. 확실히 소울류가 난이도만 높다고 재밌는 게 아니란 걸 깨닫게 해준 게임입니다. 최적화와 DLC 분량 등등 이런 걸로 좀 욕을 많이 먹은 게임이긴 한데 본편 1회차 기준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내년에 출시될 라이즈 오브 더 로닌도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必ず取り戻す。 6위 세키로. 세키로가 6위라고? 이 양반 진짜 깨말못이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들 알다시피 1위부터 6위까지 전부 다 너무 쟁쟁한 게임이라서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1위해도 이상하지 않을 게임이거든요. 일단 제가 사무라이 배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도 한몫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금이랑 보스들의 매력이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 완벽했던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칼 액션과 칼끼리 부딪힐 때의 패링은 게임 역사상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거보다 칼 액션 재밌게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게임은 나오지 않거나 세키로 2가 나와야 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미친 수준의 게임입니다. 특히나 이런 사무라이 배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인생 게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리고 패링할 때의 박자감 때문에 저에게 난이도도 정말 어려웠던 게임입니다. 특히 마지막 보스 너무 어려웠는데 잡아냈을 때의 그 쾌감은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5위 데몬즈 소울. 이 게임이 5위인 게 의아하실 수는 있습니다. 저에게는 좀 특별한 게임이에요. 바로 저에게는 소울 입문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소울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진짜 이 게임을 처음 플레이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요. 아니 씨발 이게 대체 뭔 게임이냐?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에 제가 알던 RPG 게임의 상식을 다 파괴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소울 지식이 당연히 없는 상태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잡몹이랑 싸우는데 2대1로 싸우면 무조건 그냥 개차 맞는다라는 것과 그냥 잡몹 잡는데도 불구하고 한방 심혈을 기울여서 패야 된다는 것, 디테일하게 방패로 막으면서 해야 된다는 것, 전부 다 저에게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보스전에서 느껴지는 숨막히는 긴장감까지도 말이죠. 물론 지금 플레이해보면 엉성하고 허접한 요소들이 많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앞으로 또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So it has come to this. 4위 인왕2. 한참 프롬소프트가 소울류 게임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 나온 게임이라서 그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인왕1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즐겼던 터라 크게 기대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죄다 프롬소프트 카피한다고 정신없던 시기에 같은 소울류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팀 닌자만의 색깔을 정말 제대로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왕1부터 보여주긴 했지만 그 요소들은 2편에서 더욱더 매력적으로 부각시킨 것 같아요. 일단 전투적인 요소에서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괴 변신이나 잔심 시스템, 자세 시스템 등 적절히 다 섞어가면서 플레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유저라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울류에서 핵앤슬러시 느낌을 살짝 묻혀서 템파밍의 재미도 많이 가져다 주는 게임이라서 정말 재밌게 즐겼던 게임입니다. 3위 블러드본. 많은 분들이 1위로도 꼽으실 것 같은 게임입니다. 제가 공포게임의 입문을 좀 늦게 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블러드본을 플레이할 시기에는 공포게임을 좀 못하던 쫄보 시절이었는데, 아니 소울류 장르 자체만으로도 긴장감이 많이 드는 게임인데 거기에 공포 분위기까지 끼얹으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게임하는데 짜릿함이 진짜 배로 옵니다. 그리고 3위부터는 아래 순위 레벨과 차이가 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보스 몬스터들의 압도적인 포스입니다. 블러드본을 하면 진짜 보스들이 더 주인공 같다고 느낄 정도로 매력적이고 공포적입니다. 특히 초반에 세 번째 보스였나? 아멜리아를 만났을 때 와, 비명소리가 너무 리얼해서 전투 도중에 막 아멜리아가 비명 지르고 그러면은 현실에서 개 쫄아가지고 몸이 굳어버릴 정도로 긴장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게임도 너무너무 재밌었지만 정말 매력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발 리메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다시 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 엘든링. 소울류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만들어냈던 소울류를 담아내서 오픈월드로 구현해낸 게임. 이 세상 모든 게임 유저들을 망자의 세계로 끌어들인 악마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스들의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영체라는 시스템으로 좀 쉽게 이끌어갈 수 있게끔 조절해 놓은 점과 오픈월드의 탐험을 통해서 캐릭을 키워서 찍어 누를 수 있게 한다던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냥 말 타고 뛰어다니기만 해도 즐거운 게임이고요.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멋진 보스들도 정말 많은 게임이고, 안 그래도 이 넓은 오픈월드에도 놀랐는데 지하세계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에서 저는 정말 충격 먹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세계도 엄청나게 넓다는 거죠. 앞으로 나올 DLC도 너무 기대되고 정말 프롬 후속작도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대망의 1위 다크소울3. 물론 23년도인 지금 플레이하면 다크소울3보다 뛰어난 소울게임은 훨씬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개충격 먹으셨을 겁니다. 다크소울 1, 2편도 충분히 재밌었지만 두 편 합친 걸 씹어먹을 정도로 퀄리티 좋게 잘 만들 수가 있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죠. 일단 게임 시작할 때 나오는 부금만으로도 기절 5초 정도 하게 되고요. 게임을 진행하면서 만나는 보스들의 포스, 그야말로 와 소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멋진 놈들밖에 없고 보스들 출연할 때 깔리는
때리는 부금은 정말 온몸에 소름 돋게 하며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키보드건 패드건 다 부실 만큼 짜증나는 보스들도 나오지만 클리어했을 때의 쾌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하죠. 상대는 그냥 컴퓨터 AI일 뿐인데 말이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충격을 먹었던 게임이라 저에게는 정말로 최고의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로드 오브 더 폴른 트레일러를 보고 배경이 와 다크 소울4 같다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기대했는데 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요데지 픽 재밌는 소울라이크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랑 저랑 입문작도 각기 다를 테고 게임해본 시기도 달라서 충격 먹은 경험도 전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을 정말 충격적이고 재밌게 하셨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